기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모벤티스 중구 1캠프에서 배송하고 있는 윤희현 기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회수로 한 4년 정도 됐어요. 쿠팡에서 원래 한 1년 정도 좀 넘게 하다가 이제 큐플로 넘어온 건 횟수로 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혹시 넘어오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처음에 같이 근무를 했던 그 코치분 중 한 분이 먼저 이쪽 큐플 CLS 배송 쪽으로 들어왔고, 배송하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서 이제 소개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게 된 거예요. 수익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일단 개인이 배송하는 물량이나 역량에 따라서 이제 수익은 달라지겠지만, 푸친 때 받았던 월급이랑 비교하면 약 두세 배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혹시 오늘 타는 라우트는 어디 쪽이에요? 충무로 쪽이에요. 충무로에 있는 그 명동 맞은편에 있는 배송구역입니다.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쇄골목이나 오피스텔 회사구역이 껴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사람들이랑 맞물리니까 골목길이 꽉 차는 거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배송지까지 가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지금 상황이면 15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엄청 멀진 않네요, 배송지까지. 네, 실제적 거리는 3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이 시간대가 원래 차가 조금 많은 시간이라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원래 평균적으로 도착하는 시간은 10분 내외로 보면 됩니다. 오늘 물량은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평균적이에요. 한 300에서 한 350개 정도? 큐플 처음 시작하고 300개 정도 치려면은 뭐 어느 정도 경력이 돼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요? 300개 정도 되면 그 지역 특성이나 배송하는 환경이 좀 중요하겠지만, 적응만 하면 한 달이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만 조금 숙달이 돼도 기본 월급의 한 2배 정도는 벌어간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한 달뿐만이 아니라 좀 더 긴 시간 동안 이제 이제 배송을 하게 되면 그 물량을 좀 더 늘려서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300개의 물량을 좀 더 빨리 배송해서 빨리 마치고 들어가서 휴식 시간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몇 시쯤 출근해서 몇 시쯤 퇴근하세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보통 각 지역 캠프마다 특성이 좀 다른데, 일단 중고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다들 8시 반 전에는 들어와서 배송을 한 약 9시에서 8시 사이에는 다 마치고 있어요. 오늘 가시는 라우트 특성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쇄소라든지 커피숍, 음식점들이 많이 껴있는 곳인데, 50% 정도가 인쇄소, 그리고 음식점, 그리고 카페, 이런 골목, 일방통행 골목들이 좀 있고요. 나머지 50%는 회사나 오피스텔로 형성되어 있어요. 막 난이도는 어떤 편이에요? 일단은 구역 자체가 넓지가 않다 보니까 배송을 차로 운전해서 먼 거리를 가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시간적인 낭비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80% 이상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어렵겠지만, 익숙해지면 난이도는 중정도 보시면 됩니다. 중구 1캠프가 조금 쉽지 않다는 소문이 많아가지고 외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직접 배송해보지 않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야, 저 물량을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차도 막히고 골목길도 좁은데 배송을 할 수가 있어, 에이 어려워서 안 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배송하시는 분들이 퇴사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말은 이제 직접 들어와서 실제로 배송을 해보니까 이제 생각만큼 또는 소문만큼 어렵지가 않다는 걸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중구가 배송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나쁘진 않아요. 다만 모든 배송구역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못할 만큼 힘든 것도 아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좋았어. 구루마가 2개인데 2개인 이유가 있나요? 첫째로는 한 번에 싣고 내려갈 수 없을 때 2개를 사용해서 한 번에 가고, 아니면 동승자가 있을 때 이제 같이 다른 구역을 배송하기 위해 스페어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예요? 1층에서는 대리석이랑 장판 깔려 있다고 구루마를 못 갖고 들어오게 하니까 좀 불편해도 일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다 두겠습니다.
항상 소화전 앞에 물건 가려서 싸우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실수하는 분들이 많아서. 여긴 이렇게 짐을 따로 놔두는 이유가 있나요? 회사 구역이기도 하고, 이따 잠시 후에 2회전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 이 지금 나와 있는 물건 말고도 같은 곳을 가야 되는 곳이 많은 거에 비해서 두 번 가기엔 시간 낭비가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잠시 후에 다시 와서 다시 배송을 할 예정이고, 저 상품 자체를 원래 저렇게 비치하면 안 되는 곳인데 저 장소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저기다 드는 겁니다. 눈 내리는 거 봐. 그니까요. 기분 나빠. 이걸 보시는 분들은 눈 내리면 눈이다 하고 좋아하시겠네요. 우리는 와, 눈이다. 저게 또 내리네. 아주 좋아요. 이건 지금 오피스텔을 올라가기 전에 먼저 순서대로 내려오는 짐 순서를 짜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따가 올라가서 찾을 시간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층수대로 쌓고 있는 거죠? 맞아요. 가시죠. 네. 우와. 이 라우트는 집원이랑 아파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집원 6, 아파트, 오피스, 회사 4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대4? 아, 이게 비밀번호를 다 외우고 다니시나 봐요. 네, 매일 오는 곳이니까 안 외우고 싶어도 외워져요. 아주 좋아요. 오케이. 프레시팩 회수하신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안 걷으면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걷어야 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다 걷는 편입니다. 이걸 안 걷으면은 어떠한 페널티가 있나요? 아니에요. 배송구역에 있는, 제가 배송해야 되는 곳에 있는 아이스백은 전부 프레시백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배송이랑 상관없는 곳에 있는 프레시백은 회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저 말고 이제 야간에 배송하시는 분들이 제가 회수 안 하고 그냥 가면 너무 회수해야 될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냥 제가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프로모션이 걸려 있어서 회수를 하게 되면 프로모션 금액을 또 추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결국 회수도 다 돈인 거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당장은 뭐 100원, 200원 밖에 안 되겠지만 한 달 뒤에 최종적으로 봤을 땐 이게 20만 원에 30만 원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주 빠르고 간결하게. 아, 여기 골목이 너무 협소해서 주차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골목에 아예 들어오기 전에 먼저 손에 닿을 때 손에 닿는 장소에 바로 물건을 뺄 수 있게 정리정돈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골목에 들어오기 전에 정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만 그거 해놓으면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으니까 절대 정리하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눈에 바로 보이는 곳에 물건을 두면 찾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차 오래 된다고 이제 부담스러울 필요도 없으니까 정리정돈은 수시로 해줘야 됩니다. 이거 제가 그 20대 키플렉서 분한테도 네. 똑같은 질문 드린 건데 네. 그 신선 배송이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네. 8시까지. 네. 거기에 대한 불만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불만이라기보단 애초에 이제 쿠팡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선 배송이 네. 8시까지인데 고객님들이 그걸 몰라요. 그 8시까지 배송해야 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 사실 싶거든요. 원래 기존에는 6시까지였으니까. 그래요? 네. 근데도 신선 미스 없이 다 배송을 했었는데 8시까지 해줬으니까 제가 볼 땐 좀 후하긴 하네요. 그래도 이왕이면 신선 배송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좀 기사님들 입장에도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8시까지 배송을 못하면은 네. 그런 조금 뭐 신선도의 문제 때문에 그 시간까지 제한이 있는 거죠? 정확히 엄연히 말하자면 신선도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프레시백 가방 자체가 굉장히 상품이 잘 보존되도록 만들어져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얼음팩이라든지 드라이 아이스 팩을 넣어서 신선도가 충분히 그날 자정까지는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나온 것 같은데 아마 그 쿠팡에서 말하는 신선 배송 시간 8시 제한이 아마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쿠팡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의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지키고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6시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하지만 지금과는 여건이 좀 다르죠. 6시까지였다는 그 기준은 애초에 물량 자체도 아마 지금보다 약 40% 정도가 적을 때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회전 간선 차량 배송 속도가 달랐죠. 아마 캠프에 도착하면 약 늦어도 한 2시 반 정도가 막차였으니까. 던지는 거 아닙니다. 던지는 게 아니고 놓는 겁니다. 이 퀵플렉스 일하시면서 후회했던 적은 없으세요? 처음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곳을 배송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편한 곳을 배송하지? 그런 걸로 후회했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시간 얘기를 줘요. 어떤 곳이든 물량은 늘어나게 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도 저렇게 좋은 라우트의 차례가 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조바심 내고 내 자신한테 화를 낸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남들 다 6년, 7년씩 일하신 분들 와서 그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난 고작 한 달, 2달, 그리고 1년이라고서 그렇게 좋은 거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은 나쁜 거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이 배송일 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인내가 없으면 얻을 수 없어요, 그런 좋은 곳은.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퀵플렉스를 처음 시작하셔서 네. 좀 소위 말하는 개꿀 라우터들을 가져가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지금 현재는 그래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대란입니다, 대란. 택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오래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개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라우트들을 배송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이 그 라우트를 놓지 않는 이상 제 차례는 오지 않죠. 그럼 이제 오래 하신 분들에 한해서 조금 좋은 라우터가 들어가는 게 사실인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좋다 나쁘다를 나눠선 안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라우트를 받아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자리를 비워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사람들마다 그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나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제 라우트에 되게 만족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람들은 저보고 어떻게 그걸 하냐고 물어봐요. 약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네요. 그렇죠. 저는 이 라우트가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직원이 60%, 오피스텔 회사가 40%. 오피스텔 회사는 늦게 빠지지만 물량이 좀 잘 나오고, 직원은 큰 짐이 많고 힘들지만 그래도 빨리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좋죠. 지루하지 않고. 던진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놓은 겁니다. 아주 좋아요. 좋다와 나쁘다의 기준은 내 스스로가 정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듣지 마세요. 내가 해보고 느끼는 것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사람들이 이 일은 되게 오래 못 할 것 같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너무 일찍 망가지기도 하고. 첫 번째로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을 배송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정말 길게 롱런을 하고 싶다면 하루 400개, 300개를, 350개를 넘기지 마세요. 꾸준하게 300개대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송과 운동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트레칭 하시고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꼭 하십시오. 그게 아마 롱런하는 비결일 겁니다.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일 끝나고 일주일에 4일 정도는 헬스클럽 가서 뛰고, 그리고 근력 운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롱런하는 비결은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뭐 오래 못한다, 그거는 이제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퀵플렉스 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이 많잖아요. 그럼요. 지금 중구에 저희 캠프에 계신 분만 해도 연세가 59이시니까요. 아유. 이제 저희 모멘티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경력도 오래되신 분들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도 아무래도 그 연세대에 비해서는 배송량을 굉장히 많이 소화하시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셔도 건강에 문제 없이 잘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요. 키도 저보다 크신걸요. 뭐. 꼭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결국 롱런이 안 되는 거예요. 일 끝나고 맨날 집에 가서 술 마신다? 그런 사람들은 롱런 못하죠. 머릿속으로 내 배송구역이 그려지는 날이 오면 신선 뭐 8시고 6시고 아유 다 해요, 다 해. 이거 보면서 뭐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지도 켜가지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집원 다 순서대로 적고 머릿속으로 외우고 가서 적재만 2시간 반씩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되게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네요. 처음 일하는 사람이 와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들어왔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부러워할 수는 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일을 적게 했는데 경력도 적은데 저 사람이랑 똑같아지길 바라는 건 욕심이죠. 마지막으로 네. 이제 퀵플렉스를 시작하려는 30대 분들한테 간단하게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 뭐든 하세요. 지금 당장 나와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간도 아끼고 당장 나와서 오늘 나와 같이 일을 했다면 지금 당신의 통장 속에는 2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바로 나오세요. 배송을 해볼까? 라는 고민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의 나보다 내일이 훨씬 나아질 겁니다.